안녕하세요. 최성호 부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대유행함에 따라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험이 증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금 상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주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주권을 얻지 못한다라고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안전성이 있는 걸 위주로 해서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단계, 회사 와서 계약 단계에서 파일링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금 상환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여러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본 겁니다. 그 가용한 데이터 중에서 주로 이제 2007년 신청분부터가 이제 주로 유효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7년도부터 8년, 9년, 10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14년까지 신청하신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526 승인을 받고 영주권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시영주권 따라서 이제 조건 해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영구영주권으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투자했던 프로젝트를 상환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이제 그래프를 쭉 보시면 요거는 좌측에 있는 숫자는 개월입니다. 몇 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08년부터 유효한 숫자를 본다라고 보면 약 70개월을 상회하는 기간이죠. 물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원금을 상환받는 기간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70개월을 상회한 수준부터 시작해서 약 85개월, 6개월까지 평균적으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이제 2014년을 거치면서 실제로 원금을 상환받는 프로젝트들이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약 5년을 약간 상회하고 6년 정도 사이에서 범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잘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 데이터보다는 그 주변에서 근거 없이 그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카테고리의 어떤 비자라든지 영주권 신청을 가지고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평상시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서 상당히 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가 뭐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이 좀 원활치 않다든지 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프로젝트들이 건설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와 이런 어떤 경기 침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선별을 해가지고 가장 피해가 가지지 않은 리스크가 적은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그 초기에는 물론 이거는 지분형이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원금 상환을 받는 기간이 140개월이 걸렸던 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10년 전 프로젝트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일관되게 어떤 그 상환 기간이 일정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에 따라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오면서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약 그 5년에서 6년 사이로 수렴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 같은 상황에 있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했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당연히 그 프로젝트가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획이 명확하게 짜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다가 뭐 공사 진행하다가 파이낸싱을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미리서 비즈니스 플랜이 제출된 단계부터 은행 차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캐피탈에서 차입이 됐다든지 EB5 자금이 모집이 완벽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자본은 어떤 지분이라든가 선순위 그러니까 거기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선순위 대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 없이 제공하는 후순위 대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설사 또는 그 개발자가 제공하는 지분이 있을 거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모집했던 프로젝트들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국의 어떤 지도 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가 이 국면이 끝나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듯이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존 어떤 프로젝트를 증설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신규 공사인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가 잘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뭐 50%냐 60%냐 70%냐 그 진행 정도, 그 다음에 또는 이게 분양행 같은 경우는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를 증설하는 프로젝트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도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건축 수직 건축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뭐 쌓아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상당히 좀 그 50% 60% 진행했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는 상당히 안전한 정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집담보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담보에 대해서 좀 익숙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담보를 일부를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수익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호텔 같으면 나중에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먼저 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담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자금을 우리가 상환을 받을 때 잘못됐을 때 돌려준다라는 어떤 인적 보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쭉 하다 보면 RC들하고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 입장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의미는 정보 제공을 잘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가 돼 있는데 정보까지 안 오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사 진척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 다음에 그 회사, 투자된 회사의 회계 자료를 잘 공개를 하느냐, 또는 투자자에 대한 어떤 기타 다른 어떤 사후 관리, 그러니까 어떤 소식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작년에는 대략 약 30개에서 40개 정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은 10개 미만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이 적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서 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체적인 기간 중에서 회사의 대응 능력에 따라서 약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 기간 차이가 전체적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해서 보면 되는데, 일단 그 우리 회사, 어떤 회사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오래 갈 회사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6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회사가 뭐 바뀐다든가 아니면 파일링 자체 절차를 딴 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튼튼한가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건전성이 또 확보가 돼 있는가, 어떤 규모는 어떤 직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규모가 충분한가라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 원금 상환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중간에 이제 이자를 받아야 돼. 이자 또는 수익금.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프로젝트가 파일링 자체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취소했다거나 또는 사정상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원활하게 원금을 잘 빠른 시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원 절차의 대응 능력. 우리가 청원을 하고 나서 모든 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좀 미심쩍거나 아니면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그 변호사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변호사들의 숫자, 그다음에 그 회사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대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과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제 청원 절차 청원이 승인이 나면 나중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비자 관련 업무를 또 잘하는 회사인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국에 영주권을 임시 영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진출했을 때 미국 어차피 이제 뭐 비즈니스가 됐든 개인적이 됐든 한국이나 미국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국경을 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떤 세무적 회계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유학의 문제 또는 본인들의 살 집에 대한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관과 제휴가 돼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뭐 제가 보기에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고객과 회사와 개발사, 프로젝트 이런 서로 3자, 4자 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전체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투명하게 고객의 어떤 투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절차를 공개를 하고 진행상을 공개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고객방 또는 커뮤니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수속 과정을 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좋은 투자 이민 영국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국민위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민위기 와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더욱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